이명자는 타워팰리스 정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72세, 키 155cm의 작은 체구, 손에는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는 몇 년 전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뒤덮인 55층 건물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명자는 홀로 딸 수진을 키워야 했습니다. 성동구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중식당 주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과 머리카락에 배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없었습니다. 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돈 모으고 있어.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도 바빴습니다. 수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최태민을 만났습니다. 명자는 처음 그를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5년 전 수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태민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빛났습니다. 장모님, 수진이와 잘 살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합니다. 명자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위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수진은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타워팰리스로 이사했다는 소식도 문자로 받았습니다. 명자는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수진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 학교가 독감으로 휴교해서 일주일만. 준서 좀 봐줄 수 있어? 명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명자는 가방을 쌌습니다. 손주 옷, 여벌 옷, 그리고 보따리. 보따리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서한테 좋은 거 먹여야지.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타워팰리스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50층 최태민 씨 댁 맞으십니까? 네, 제가 장모입니다. 경비원은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패딩, 헌 운동화, 보따리. 그의 눈빛에 의심이 어렸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오랫동안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로비는 호텔 같았습니다. 명자의 운동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작은 체구. 내가 여기 어울리나?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문은 금고처럼 두껍고 육중했습니다. 명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셨어요, 엄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뺨이 쑥 들어갔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하지만 옷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수지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집안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백화점 1층 같은 냄새였습니다. 머리가 살짝 아파왔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집이네. 명자는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앉으세요, 엄마. 수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흰색 가죽 소파였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최태민은 완벽하게 넥타이를 매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명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위. 우리 준서 보러 왔지. 명자는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태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태민이 명자의 보따리를 가리켰습니다. 아, 이거 우리 준서 먹으라고 김치하고 된장 좀 가져왔어요. 명자는 보따리를 풀려 했습니다. 태민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오세요. 그 말은 거절이었습니다. 명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네. 수진 씨, 장모님 짐 치워드려. 태민은 곧바로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재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자를 봤습니다. 엄마, 태민 씨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딸의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이해한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8살 남자아이였습니다. 명자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명자는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준서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명자는 준서를 안은 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 사위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명자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명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최태민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태민 씨는 안 드신대요. 우리끼리 먹어요. 명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명자는 준서 방에서 손주와 함께 잤습니다. 준서는 공룡 이불을 덮고 금방 잠들었습니다. 명자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니야. 준서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사진 뒤에 순서대로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파란색 먼저, 그 다음 빨간색. 명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화낼 거야. 준서의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명자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준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색깔, 순서,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최태민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수지는 준서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명자는 된장찌개를 끓였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어젯밤에 무슨 꿈 꿨어?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힐끗 봤습니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할머니가 듣기로는 색깔 이야기하던데?
순간 준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 최태민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잠꼬대를 합니다. 별 의미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괜히. 명자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태민은 일어서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저는 출근합니다. 수진 씨, 저녁에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주무세요. 알았어요. 수진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태민은 명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금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태민 씨가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바쁜 사람이니까. 명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회사에 가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준서 잘 부탁해, 엄마.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 그래, 걱정 마. 수진도 나갔습니다. 집에는 명자와 준서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준서와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준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준서야, 아빠랑은 뭐하고 놀아? 명자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밀 게임 해요. 비밀 게임? 응. 색깔 게임이에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근데 이건 비밀이에요.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왜?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래요. 명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 가족을 지킨다는 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 비밀 잘 지키자.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그날 오후 수진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차를 끓여 건넸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엄마. 일이 좀 바빠서. 수진은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손목에 멍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거 어쩌다 다친 거야? 명자가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 어제 문에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약이라도 발라야지. 괜찮아. 다 나았어. 딸의 반응은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멍은 문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손목을 강하게 잡아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차를 마시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최태민이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뒤따라갔습니다. 태민 씨, 저녁 드실래요? 됐어. 배불러. 물이라도. 필요 없다고.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움찔했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가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엄마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다는 말이 더 슬펐습니다. 명자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명자는 준서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최태민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마무리하라고 했을 텐데.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명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감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 가족까지. 협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결과물 가져와. 태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서 방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 통화는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협박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확인한 것. 마치 아이가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명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잠꼬대, 색깔, 순서, 할머니 사진, 그리고 태민의 비밀.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태민과 수진이 출근한 후였습니다. 준서는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서가 잠꼬대로 말한 할머니 사진 뒤였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닦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일부러 손을 헛디뎠습니다. 쿵!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지만 프레임이 찌그러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실수했네. 명자는 액자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벽을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빛의 각도를 바꾸자 미세한 선이 보였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선이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끝으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살짝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벽의 일부가 안으로 1cm쯤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간 부분을 당겼습니다. 벽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금속으로 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숫자판과 지문 인식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금고를 다시 닫았습니다. 벽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딸깍. 벽은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사진 뒤에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괜찮아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명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6살 손주의 머릿속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금고, 그리고 사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명자는 준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엇과 싸우려 하는지. 하지만 명자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명자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태민은 벌써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7시가 되자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모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명자는 식탁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먹겠습니다. 태민은 커피만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모님, 네. 거실 사진 액자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조심하십시오. 다음부터는. 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다. 수진도 출근했습니다. 집에는 명자와 준서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에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랑 숨바꼭질 할래? 좋아요. 준서는 여기 거실에서 숨고 할머니가 찾을게. 눈 감고 100까지 세고 있어. 네. 준서는 신이 나서 소파 뒤에 숨었습니다. 명자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볼펜, 수첩.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휴지통을 확인했습니다. 명자는 손을 넣어 종이들을 뒤졌습니다. 그때 선명한 색깔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란색 종이 조각, 빨간색 종이 조각, 노란색과 초록색도 있었습니다. 준서가 말한 색깔들이었습니다. 명자는 각 색깔 조각을 몇 개씩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종이에는 작은 숫자와 영문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암호 같았습니다. 할머니, 다 셌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간다. 명자는 준서를 찾는 척했습니다. 아이는 깔깔 웃으며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주머니에는 중요한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준서를 재운 후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준서의 방이었습니다. 책장을 살폈습니다. 그림책, 장난감 학습지,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큰 로봇 저금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저금통이었습니다. 명자는 저금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흔들어 봤습니다. 동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쿵쾅 하는 둔탁한 소리만 났습니다. 동전 넣는 구멍을 봤습니다. 강력 접착제로 막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안에는 동전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깰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명자는 저금통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상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그래, 뭔데? 엄마는 태민 씨가 어떤 사람 같아?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이상해. 자꾸 비밀 전화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준서한테도.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준서한테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민한가 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태민 씨가 너한테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태민 씨를 의심해?
우리 잘 살고 있어. 좋은 집에 살고, 준서도 좋은 학교 다니고, 이게 다 태민 씨 덕분이야. 하지만, 그만해, 엄마. 제발.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해했습니다. 수지는 어린 시절 가난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빚쟁이들, 아버지의 죽음, 단칸방 생활, 모든 것이 트라우마였습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습니다. 이 안정은 거짓이었습니다. 밤 10시 최태민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수진이 나가 부축했습니다. 태민 씨,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다고. 태민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태민은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다 끝났어. 뭐가요? 프로젝트? 다 정리했어. 이제 우리 떠나면 돼. 떠나요? 어디로요? 유럽. 내가 말했잖아. 프랑스 집 계약했다고.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다음 주면 출국해. 우리 새 식구, 새 출발하는 거야. 태민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주였습니다. 태민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증거를 인멸한 후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달아나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준서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파쇄된 색깔 종이, 비밀 금고, 로봇 저금통. 하지만 금고는 열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면 이들은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뒤척였습니다. 파란 자동차, 빨간 자동차.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자동차? 준서가 색깔을 말할 때마다 자동차를 언급했습니다. 명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태민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주차장에서 태민의 차를 봤습니다. 초록색 테슬라였습니다. 그 전에는 노란색 스포츠카를 탔습니다. 1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보다 전에는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비밀번호는 태민이 바꿔 탄 차량 색깔 순서였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것을 준서에게 색깔 게임으로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색깔 종이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차량 색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차량 등록번호? 아니면 다른 조합? 그리고 내일 태민과 수진이 출근하면 다시 시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명자는 준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손주의 얼굴.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명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내일 모레면 최태민의 출국 준비가 본격화될 것이었습니다. 최태민이 출근했습니다. 수진도 회사로 갔습니다. 집에는 명자와 준서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준서와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랑 보물찾기 놀이할까? 보물찾기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색깔 암호를 맞춰야 해. 준서가 도와줘. 좋아요. 명자는 종이에 4가지 색을 그렸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첫 번째는 파란색 바다야.
그 다음은 뭘까? 준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빨간색 불가사리요. 맞았어. 그 다음은 노란색 보물 상자요. 마지막은 초록색 숲이에요. 명자는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파란 마이너스 빨강 마이너스 노랑 마이너스 초록. 틀림없었습니다. 우리 준서 천재네. 근데 이 색깔들이 뭘 뜻하는 거야? 응. 아빠 자동차들이요. 자동차? 네. 아빠가 말했어요. 파란 자동차 로봇, 빨간 자동차 로봇, 노란 자동차 로봇, 초록 자동차 로봇. 순서대로 기억하면 우리 가족 보물을 지킬 수 있대요. 명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살 아이에게 이런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 준서 잘했어. 우리 비밀 잘 지키자. 명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태민이 소유했던 차량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낮잠을 자는 동안 명자는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차량 등록번호 조회를 쳤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관리실. 명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50층 최태민 씨 장모입니다. 관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실은 말이죠. 사위가 차 바꿀 때마다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 싶대요. 그래서 전에 탔던 차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CCTV 기록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요. 명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관리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 보시려고요? 5년 정도요. 관리원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기록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3년 전에는 파란색 벤츠를 타셨고요. 2년 전에는 빨간색 포르쉐, 작년에는 노란색 람보르기니, 지금은 초록색 테슬라시네요. 화면에 차량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번호를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명자는 서둘러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차량 번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숫자 조합일 것입니다. 어떻게 차량 번호를 조합해야 할까? 명자는 종이에 번호들을 적었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 전체, 순서. 1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서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간식 줄게. 명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우유와 과자를 꺼냈습니다. 준서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부릉부릉. 1234 출발. 명자는 멈췄습니다. 준서야, 지금 뭐라고 했어? 1234요. 자동차 번호예요. 명자는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자동차 번호도 알아? 응. 파란 자동차는 3456, 빨간 자동차는 7890. 준서는 줄줄 외웠습니다.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민은 차량 번호 끝자리 4자리를 준서에게 외우게 한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적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명자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1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청입니다. 저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금융 사기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십니까? 제 사위가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머님, 일단 가까운 파출소로. 안 됩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와 연결해 주세요. 용의자가 해외 도피를 준비 중입니다. 명자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30년 중식당 주방에서 단련된 배짱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0분 후 명자는 서동철 팀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최태민 씨는 저희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증거는 있습니다. 집안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거실벽 뒤에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 손주가 알려줬습니다. 잠꼬대로요. 명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준서의 잠꼬대, 색깔 게임, 차량 번호 조합. 서 팀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에 발부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준서랑 놀았지. 우리 준서 참 착하더라. 그래. 엄마, 고마워. 준서 잘 봐줘서. 수진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명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었어. 명자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수진은 잠시 놀랐다가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명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최태민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다들 모여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태민은 거실에 가족을 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합니다. 프랑스로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회사 일 다 정리했어요. 이제 새 출발할 때예요. 태민은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장모님도 내일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국 준비가 바빠서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태민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준서를 재우러 갔습니다. 명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명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버텨라, 명자야. 거의 다 왔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명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주 준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태민이 먼저 출근했습니다. 수진도 회사로 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먹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래, 알았다. 명자는 딸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동철 팀장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도착 예정. 영장 발부 완료.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명자는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게. 여기 있어. 네, 할머니. 명자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도착했습니다. 서동철 팀장과 형사 6명이 내렸습니다. 어머님, 이명자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내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형사들을 50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50층에 도착했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거실에서 놀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누구예요? 괜찮아, 준서야. 할머니 친구들이야. 서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용의자 최태민, 회사에서 체포 진행 중. 우리는 압수수색 시작. 명자는 거실벽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사진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뒤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액자를 치웠습니다. 벽을 살폈습니다. 팀장님, 여기 이음새 있습니다.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딸깍. 벽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비밀번호는? 명자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 4자리씩 순서대로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띠리릭.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 USB, 외장 하드디스크,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압수합니다. 형사들이 증거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방에서도 로봇 저금통을 압수했습니다. 깨뜨리자 USB 5개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용의자 체포 완료. 이동 중입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 왔어. 태민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형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수진은 명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신고한 거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서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수진 씨, 남편분은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00명이 넘고 피해액은 500억 원대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함께 견딜 수 있어. 수진은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와 엄마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명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준서야.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아빠는요? 아빠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지금 경찰 아저씨들이랑 이야기하러 갔어. 한동안 못 볼 거야. 언제 와요?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랑 엄마가 있잖아. 명자는 준서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형사들이 압수품을 다 챙기고 나갔습니다. 집은 텅 비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 안 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있을게. 고마워, 엄마. 명자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단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준서 지켜줘야지. 준서는 웃었습니다. 식사 후 명자와 수지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살아야지. 준서 엄마잖아.
이 집은 다 빼앗길 거야. 재산 동결될 거고. 그럼 나가면 돼. 엄마 집으로 와. 수지는 엄마를 봤습니다. 그 좁은 단칸방에 응, 좁지만 따뜻해. 그리고 진짜 우리 집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알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거. 하지만 무서웠어. 다시 가난해질까봐. 명자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가난은 무섭지 않아. 거짓이 무서운 거야. 이제 우리는 진실 속에서 살 거야. 응.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성동구 연립주택 2층,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베이커리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가. 준서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갈게요. 그래, 잘 다녀와. 오늘 급식 뭐야? 카레예요. 준서는 신나 뛰어나갔습니다. 명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준서도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준서 대단한데?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자가 끓인 김치찌개가 올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빵 50개 다 팔았어. 잘했네. 사장님이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해주신대. 그래, 다행이다. 수지는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태민 징역 12년 확정. 수지는 무덤덤하게 채널을 돌렸습니다. 엄마 안 궁금해? 아니, 이제 상관없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 셋이 있잖아.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준서를 재운 후 명자와 수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뭘? 당연한 거지. 나 요즘 행복해. 이상하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진짜야. 진짜 행복. 수지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아직 젊잖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 두렵지 않아? 두렵지.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 수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달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타워 팰리스의 화려한 조명보다 이 달빛이 훨씬 따뜻하다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보다 낡은 장판이 훨씬 포근하다고. 거짓된 풍요보다 진실된 가난이 훨씬 자유롭다고. 엄마, 응? 내가 지금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철이 들었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방에서 준서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준서도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산책이라도 갈까? 좋아요. 준서가 손뼉을 쳤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명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준서는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명자는 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 수지는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명자도 웃었습니다. 멀리서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타워 팰리스의 거대한 성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햇살이 드는 진짜 집을 되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